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심한데요. 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국내와 미국 할 것 없이 시장 지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온전히 FOMC 회의 결과 때문이라기에도 너무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금리 안정 체제에서 금리 변동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각 변동이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유가도 고공행진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열렸던 FOMC도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이 최근의 지수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 들어서 S&P 500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지는 사례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대폭락,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시장 상황도 역사에 남을 그런 대폭락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공급 차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생산과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오미크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미국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향후 5에서 8주 후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을 보였던 생산 인력이 돌아오게 되면 시장은 안도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중에서도 바이오주가 특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는 제약사들도 있을 텐데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적 발표가 바이오 주식의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중대형 바이오 주식의 실적 발표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개별 주식 차원에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벤처의 경우에는 진정한 실적은 재무적인 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임상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마디로 임상 검증 기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바이오주들이 주주분들이 생각하는 하한선이라는 걸 뚫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음, 들어 툴자인 같은 경우 이전 상장 공모가인 7만 원을 넘어 지금 6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이런 바닥이 뚫리는 가격이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툴젠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 임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보여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음. 마찬가지인데요.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물가 불안과 빠른 금리 상승 때문에 가장 혁신적이면서 비임상이나 아니면 초기 임상 기업을 일단 팔고 본 거죠. 그래서 음. 툴잔의 투자 포인트를 뭐 정리해 본다 그러면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는 바이오마커로 임상에 지금 진입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퍼 카스9에서 중요하다는 오프 타겟팅 그 기술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자금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불안감도 당분간은 없을 거다. 음.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전부 다 살아있고 유지되고 있고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올해 IPO가 예정된 바이오 기업들의 가격에도 우려가 되는데요. 네. 상장에 있어서 수급 같은 시장의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초반에 급격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다가 오미크론이 해소가 되면서
점차 생산이 회복되면서 시장은 안정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피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IPO 시장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거품을 뺀 경쟁력 있는 주가로 IPO가 속속들이 이루어진다면 의외로 투자자분들은 좋은 투자 실적을 거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올라오는 IPO 돼서 올라오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항상 체크하셔서 IPO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매지운 이런 국내 대형 기업들의 임상 3상을 마친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이 기다려지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FDA가 심사를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도 바이오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에 의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바이오 기업은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간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임상을 진행 중인 바이오 기업 전체의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 증가가 현재 주가에 일부 반영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승인 여부가 나오는 기업 중에 특히 매지온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결과가 이번 3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 미팅 과정에 대한 연기와 함께 임상시험 부분에서 새로운 결과가 있다고 매지온 측에서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슈퍼폰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이 중간 미팅에 대한 연기 일정이 유의미한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슈퍼폰탄 이라는 그 정의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슈퍼폰탄 환자는 폰탄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산소 소비량이 정상인의 80% 이상인 환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폰탄 환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환자들을 제외하고 사후 분석을 해보니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당초에 저희가 분석할 때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유의미하게 나왔었는데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좀 아쉽게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좀 이해, 이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그런 그 데이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FDA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